예, 안녕하십니까. 백이중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바뀌어가지고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설명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어디에서 나오는 애인가 그걸 설명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양도가액이 있죠. 즉 얼마에 팔았느냐, 거기다가 필요경비 얼마 주고 우리가 취득을 한 물건이냐,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걸 빼면은 이제 양도 차익, 즉 시세 차익이 나온다, 그죠? 내가 10억에 팔았는데 내가 살 때는 5억에 샀다. 그러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시세 차익, 그죠? 5억입니다. 그럼 그 5억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기 보유,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니까 조금 혜택을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해 가지고 시세 차익에서 바로 빼줍니다. 얼마까지? 30%까지. 그래서 5억에 30%면 1억 5천을 1억 5천을 바로 빼버린다. 그럼 나머지가 시세 차익이 3억 5천으로 줄어들겠죠. 그 3억 5천에 대해서 이제 세금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공제를 해주는데, 그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 집에서 오랫동안 실거주했다,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혜택을 주겠다. 이래서 이제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금 설명드리는 일반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장면은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설명드리는데, 일반적인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냐? 요겁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토지, 그죠? 상가, 다주택, 그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 물건을 갖다가 팔았을 때는, 그죠? 그런데 오랫동안 보유를 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갑니다. 자, 그 전에 히스토리, 그죠? 흐름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유 기간에 따라서, 그죠? 3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죠? 30%, 10%에서 30%까지,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3년 이상 4년 미만입니다.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쭉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10년 이상 내가 보유하다가 팔았다면은 30%를 시세 차익에서 빼주겠다. 이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반적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그런데 법이 중간에 획가닥 바뀌어가지고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이런 자산들을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맥시멈 30%는 똑같은데, 이때는 10년만 보유하면은 맥시멈 30%를 받았는데, 이제는 15년 이상을 보유를 하랍니다. 그래야 30% 해주겠다네요. 그래서 요때는 연당 얼마입니까? 약 3%입니다. 1년당 3%. 3 곱하기 4 하면 12% 아닙니까? 요거는 1년당 2%에 해당합니다. 2 곱하기 3 하면 6%. 2 곱하기 4 하면은 8%. 이렇게 1년이 2%씩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요 규정을 적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주택을 팔았을 때 실제 양도가액, 실제 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면은 이제 요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면요, 여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9억 이하라면은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가지고 세금을 안 낼 가능성이 이제 그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옛날까지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을 적용했는가 하면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내가 양도를 했다. 요런 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이상까지 하면은 24에서 80%까지. 그러니까 1년에 8%씩 이렇게 공제를 해줬습니다. 3년 이상, 4년 이하, 4년 미만이죠. 4년 이상, 5년 미만. 이렇게 연간 8%씩 맥시멈 80%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큰 혜택이다, 그죠?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느닷없이 이제 먹구름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8년도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을 팔았다면은 당신이 2년 이상 그 집에 실제로 거주를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2년 6개월 거주했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 실거주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뭐 임대를 놓든 뭐 비어 있든 그거는 뭐 상관없고요. 2년 이상 실거주했다 ES라면은 이제 뭐 기존 방식 연간 8% 맥시멈 80%까지 옛날 방식 그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저는 1년 6개월밖에 거주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얘는 노로 가겠네. 2년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 그죠? 이거 뭡니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일반적인 거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할 때 1년에 2%씩 15년 이상 하면은 30% 해주는, 그죠? 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실거주를 안 하면은 아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준다. 이거는 아니고요. 해주기는 해주되 이렇게 파격적인 80%까지는 절대로 안 해주겠다. 일반적인 그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맥시멈 30%, 그것도 1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룰을 적용받으면서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끼고 이제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2019년도 12월 16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2021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 그죠? 1년 차이네요. 요때 이후로 양도를 하면은 또 묻습니다. 국가가 2년 이상 실거주 했니? 아니요 하면은 뭐 당연히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죠? 아니요 하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2년 이상 실거주 했습니다 하면은 오케이. 그런 사람들도 한 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또 국가가 물어봅니다. 야, 너 몇 년 거주했니? 이걸 물어봅니다. 몇 년 거주했니? 여기서는 저는 2년 이상 실거주 했습니다. 저는 2년 하루 실거주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걸 다 적용해 줬습니다. 즉 보유 연수만 보고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보유는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거고요. 거주 연수를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3년 6개월 저는 거주했는데요. 그러면은 자, 보유도 3년 6개월, 거주도 3년 6개월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12%, 12%. 두 개 합치면 24%. 뭡니까?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두 개로 쫙, 그죠? 나눠 가지고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갖다가 2등분씩 이렇게 찔끔 해준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자,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했습니다. 오케이. 이런 사람들만이 40% 합쳐서 80%, 맥시멈 80%를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요때는 10년 이상 보유만 하고, 그죠? 2년 이상 실거주만 하면은 80%인데, 이제는 10년 이상 보유하는 거, and 플러스 10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내가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그 집에 10년 이상 눌러 앉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맥시멈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요거 6년에 지금 요걸 한번 볼까요? 자, 내가 6년 8개월 나는 보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24%고요. 그런데 나는 한 3년 6개월밖에 실거주를 못했네. 그럼 얘는 요쪽으로 옵니다. 그럼 12%죠? 12%. 그럼 12% 플러스 24%. 몇 퍼센트입니까? 36%를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보유도 따진다. 거주도 따진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세대 1주택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은 그죠? 오래 가지고 있어가 건 안 된다. 오래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그거는 가지는 거지만은 그 집에 진짜로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해야만이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화된 그런 강화된 요건이죠. 그래서 섣불리 임대, 그죠? 월세, 전세 줄 수가 없다. 이제는 그죠? 본인이 실제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아직까지는 2020년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요 규정을 적용받고 있겠죠. 그죠? 요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히 우리가 많이 바뀐 게 1세대 1주택 그죠? 실거래가,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이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처음에는 2년 이상 보유했니? 요것만 따지다가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면은 이제 보유하는 거는 당연히 따지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까지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이제 엄격한 그죠? 실제로 자기 집에 눌러 앉아서 거주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당히 강화된 그런 적용을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